우리가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AI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GPT-4 같은 GPT 계열의 모델이죠. 그런데 이게 LLM이라고 다 같은 LLM이 아니에요. LL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베이스 LLM 그리고 인스트럭션 튠드 LLM, 그러니까 명령 기반으로 튜닝된 LLM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베이스 LLM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베이스 LLM의 목표는 뭐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다음에 올 단어, 정확히는 토큰이죠. 이걸 맞추는 것이 이 LLM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적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단어 맞추는 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단어 나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올 단어는 다 사랑스러워, 동족들도 사랑스러워죠. 하디슈, 코미디 하디슈죠. 오로나미시 전현무가 광고했던 그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 위가 한 말이죠. 그러면 이 후보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를 확률 분포로 LLM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선택되겠죠. 이 분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을 뭘로 했냐로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2005년의 데이터로만 학습했다 그러면 다 사랑스러워의 확률이 압도적이었겠죠. 자,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 어떤 글이 더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근대위 땡땡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적혀 있다면 그 뒤에 사랑스러워, 하디슈, 오로나미씨 이런 거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올 확률이 더 높겠죠. 이 베이스 LLM을 학습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준내 긁어와요. 그리고 이걸 앞부분 일부 놔두고 뒤에 부분을 가립니다. 그걸로 자기 혼자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맞춰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딱 한 단어만 맞추는 거죠. 여기서는 사과할 게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어요, 이 모델이. 하지만 사과할 게가 아니라 나루토가 나왔죠. 예측 실패했죠. 그러면 이 예측이 맞을 수 있도록 이 확률 분포를 바꿀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학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도 맞추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까지 보여줬을 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를 맞추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델이 사스케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어요. 맞았죠? 이런 식으로 뒤에 가린 애들도 다 퀴즈를 풀어가면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LLM의 동작 방식과 학습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단어 묶음이 들어갔을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1절 가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터넷 아티클로 학습한 거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충분히 대한민국에 대한 퀴즈 목록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얘를 챗봇으로 쓸 수 있겠어요? 얘한테 막 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베이스 LLM이 GPT-3입니다. 이거는 챗봇이 아니었죠. 물론 약간의 트릭을 사용하면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처럼 둘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전제를 깔아놓고 A에 대한 질문에 B가 대답을 하기 바로 직전에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놓고 바로 뒤이어 B의 대답이 나오도록 설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B의 대답이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답만 하고 나서 끝낼 수 있게 뭔가 제어가 안 되고 갑자기 A의 말까지 지가 알아서 완성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반면에 명령 기반의 LLM은 연구에서도 그렇고 업무나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프롬프트 명령에 따르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프롬프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챗GPT가 이 둘 중에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챗GPT는 Instruction Tuned LLM 방식으로 학습된 LLM 모델입니다. 그러면 Instruction Tuned LLM 방식으로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베이스 LLM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명령과 그 명령을 잘 따르는 시도를 각각 입력과 출력으로 하는 그 데이터를 더 들고 와서 이걸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강화학습하는 RLHF라는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건 사람이 시어머니 짓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명령을 따르고 수행하는데 이 LLM이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LLM은 지 맘대로 말하는 금쪽이 같은 거고, 이 오은영 박사가 와가지고 말 잘 듣게 조지면은 얘가 인스트럭션 튠드 LLM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챗GPT의 정체입니다. GPT-3를 가져와서 명령과 수행상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인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광화학습까지 시키면 GPT 3.5 버전의 챗GPT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들과 엄청난 엔지니어링을 거친 것이 챗GPT겠죠. 인스트럭션 튠드 LLM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웬만하면 정직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베이스 LLM에 비해 쌍욕이라든지 인종차별 같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이 덜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 대부분이 인스트럭션 튠드 LLM이 되고 있고요. 최근 대부분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스트럭션 튠드 LLM 사용을 위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용하기도 쉽고, 또한 오픈 AI나 메타 같은 다른 LLM 회사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 챗GPT인 만큼, 이런 챗봇 형태의 LLM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얘가 똑똑하긴 한데 또 이 작업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더를 내리거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관리자급인데, 그 관리자급인데 말 애매하게 해서 일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인증? 먹을 거는 말이야. 미국 뭐냐? 그 뭐 FTA 그 뭐냐? 그거 있잖아 그거. 아이씨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있잖아. 그거 몰라? 말을 못 알아들어. 가서 찾아봐. 이런 사람들이 챗GPT 같은 걸 쓰면 에이 이거 뭐 별거 없네 라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앨런 튜링에 대해서 무언가를 써주세요 라고 지시하면 이게 뭐 과학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지,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지, 역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지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앨런 튜링에 대해 2차 대전에서 했던 그의 역할에 대해 써주세요 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에세이처럼 써주세요, 앨런 튜링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써주세요, 전문 기자가 쓰는 것처럼 써주세요 같은 걸 덧붙이면 텍스트의 어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써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GPT-3가 챗봇 같은 모습인 챗GPT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